1977년 영화진흥공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국내 최고 역사의 공모전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연애의 목적, 구타 유발자들, 그녀를 믿지 마세요 등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띵장 영화들의 시나리오가 이 공모전을 통해 빛을 보게 되었죠. 독창성, 작품성 있는 시나리오 발굴이 영화시장 활성화의 근간이라며 작가 발굴과 창작 인력의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함이라는 멋지고 숭고한 목적이 이 공모전의 의의라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작가분들이 이 공모전을 위해 기다리고 준비하셨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즉 43년간 보이지 않았던 심사 기준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성평등지수 가산점 무려 5점 중 여주인공의 활극, 여성 서사로 집필하면 3점의 가산점, 여성 작가가 집필하면 2점의 가산점. 와! 걸캅스 장원급제했네? 야, 우리가 한 명 덜 많아 씨방새야. 자, 우선 이 가산점 제도에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부터 봅시다. 여성이 여성 서사를 쓰면 5점 더 주는 거. 80점 컷이라 치자. 신세계 시나리오가 나왔어. 79점이라 컷 당했어. 근데 걸캅스 시나리오가 75점을 맞았어. 가산점 받아. 그럼 신세계는 영영 없어지는 거고 걸캅스가 영화관에 걸리겠죠. 1관의 걸캅스, 2관의 조선미녀 삼총사, 3관의 82년생 김지영. 생각을 해보세요. 5점 더 주는데 누가 이 꿀을 안 빨 거야. 나는 그래도 가산점에 굴복하지 않고 좋은 시나리오 쓸 거야 라고 소신 지키는 사람들만 나가리 되는 거고, 엔간하면 5점 더 받으려고 여성 중심 서사의 시나리오를 많이들 쓰겠죠. 그러면 영화는 당연히 편향되게 나올 수밖에 없겠고, 이 꼴 아는 거지 뭐. 공모전이라는 취지와 특성상 영화 제작에 큰 투자를 받기 힘든, 이제 막 영화를 시작하는 감독이나 작가들이 많을 것이고, 자신의 영화를 만들겠다는 절실함은 남녀 불문하고 똑같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에 1점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 들인 노력은 남녀 모두 똑같아요. 헌데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창작 의지마저 꺾이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냐는 거죠. 자, 현재 한국 영화 산업 내 문제는 무엇이고 여성 가산점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조목조목 찢어봅니다. 가시죠. 한국 내 여성 감독 비율 11.5%, 30억 원 이상 상업영화 여성 감독 비율 4.1%. 한국 영화계에는 감독부터 제작자 그리고 배우까지 상당히 남성 비율이 높은 환경입니다. 영진이는 한국 영화계 발전을 막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남성 감독이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근거를 들어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남성 감독들이 많다 보니 남성 인력을 많이 뽑게 되고, 그렇게 남자들이 만든 영화는 자연스럽게 남성 중심의 이야기로 흘러가고, 그로 인해 여성 배우보단 남성 배우가 많이 캐스팅된다. 즉 남자들만 영화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감독과 여성 서사에 가산점을 주어서 한국 영화계 남성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재능 있는 여성 스태프 및 배우가 영화계에 유입돼서 한국 영화가 더욱 발전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취지와 목적으로 영진이는 성평등 지수 정책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한국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 지원, 상업영화 제작 지원, 독립예술 영화 제작 지원까지 앞으로도 여성에게만 뿌려질 가산점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영진이 사업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의 한국 영화계 성비 불균형 문제는 남성 감독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각종 기사나 매체를 통해 남성 카르텔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무슨 쌍놈의 피해망상에 빠져있는 꼴패미들이나 쓸 법한 논리가 이 역차별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영화계에 남성이 너무 많다라는 문제인식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단순히 감독이 남자라서 여자 감독이 많아지면 성비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영화 제작 분야 중 남성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분야는 음향, 촬영, 조명과 같이 수십 킬로의 장비를 들고 견뎌야 해서 여성 스태프가 이 일을 수행해야 될 경우 별도의 장비를 추가로 써야 하는 등 업무 능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여성이 성공하기 힘든 분야라는 사회적 인식 속에 전문 여성 인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현대에 와서는 이를 극복할 만한 장비 도입과 여성 개개인의 노력으로 한계를 극복하는 유능한 여성도 있기에 이러한 여성에게도 편견을 배제하고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쪽으로 여성 스태프를 지원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반면 의상과 분장 분야를 봅시다. 이 경우는 여성 스태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논리라면 여성 카르텔이 심각하니 여성 스태프 절반을 자르고 남성으로 채워야겠는데요. 좋아요. 설령 여성 감독이 영화를 만든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굳이 제작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성비를 5대5를 맞추기 위해 여성 인력을 끌어다 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대체 남성 카르텔이 뭡니까? 그럼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여성 비율이 90% 이상 차지하는데 이건 여성 카르텔인 겁니까? 무슨 근거로 이딴 개소리가 그럴듯하게 만들어졌나 알아보려 이번 정책 도입의 근거가 되는 연구 논문을 7,000원 주고 구매해서 봤습니다. 역시나 산업적 특성이나 성별에 따른 직무 수행 능력이나 현업 종사자의 입장 따위는 전혀 없고, 남성으로 지배된 영화 산업은 여성을 배제할 수 있고 성폭력을 일으킬 수 있고 여성의 능력을 무시할 수도 있다. 이딴 식으로 통계나 근거 자료 없이 온갖 뇌피셜만 나열해 놨어요. 뭐 이 말이 경험적으로 맞다 쳐도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초 회사에선 남성의 의견이 배제되기도 하고 성추행이 일어나기도 하며 남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니까요. 이처럼 다수가 소수를 편견으로 차별하는 문제는 기회를 평등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는 식으로 해결한다는 게 원론적인 방법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영화계에 적용할지를 연구했어야죠. 영화평론가 손희정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영화계 남성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해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적 평등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결과적 평등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남성이라는 이유로 기회를 뺏어서 여성에게 주자는 거잖아요. 남녀 구분 없이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기회의 평등, 이것이 현대사회의 정의 아니었던가요? 그러니까 손희정 씨가 바라는 미래는 한국엔 여성 대통령이 한 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대통령 성비 5대5 맞출 때까지 여성 대통령을 뽑아서 결과적 평등을 실현하자 이겁니까? 앞서 살펴보았듯 여성평등 정책이라며 가산점을 남발하는 행위는 남성의 기회를 빼앗기 위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요. 이걸로는 부족하셨는지 여성 가산점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극장가의 남성 서사와 남성 주인공들은 가득하지만 어디에도 여성 서사와 여성을 위한 이야기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성을 위한 이야기가 여성 서사? 그럼 남성을 위한 이야기가 남성 서사인가? 여성 서사는 말 그대로 여성이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걸 말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이 주인공이면 모두가 여성 서사인데요. 남성 서사이든 여성 서사이든 이야기를 풀어가는 주인공의 성별이 달라질 뿐이에요. 영화 아저씨와 언니를 예로 들어보자면 남성 관객이나 여성 관객이나 할 거 없이 한 인물이 거대 조직을 무찌르고 여자아이를 구출하는 쾌감으로 영화를 본단 말이죠. 이때 아저씨의 원빈을 보면서 수동적인 여성을 능동적인 남성이 구해냈어, 남성 중심의 쓰레기 영화네 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맞죠? 그럼 반대로 여성이 주인공인 언니는 여성이 사건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니까 여성 중심 서사의 명작 영화인가요? 서사는 여성이 능동적으로 이끌어감에도 소재는 자극적이고 이야기는 진부하면서 개연성마저 박살나 있어서 졸작 취급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섹시한 여자가 나쁜 남자들을 혼내준다는 일부 남성들이 가진 성적 판타지를 만족시키는 장면만을 우겨 넣느라 빨간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싸우는 액션은 현실성이 전혀 없어서 액션 영화로서도 도저히 몰입이 안 되는 쓰레기란 말이죠. 이처럼 영화가 여성 서사인지 아닌지는 사실 영화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인공이 여성이기만 하면 여성 서사인 거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화 속에서 여성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관객의 호응을 얼마나 이끌어내는지, 즉 영화적 완성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남성들을 위한 남성 서사라는 말이 얼마나 개소리인지 아시겠죠? 사실 여성 서사라는 게 없던 것도 아니고요. 친절한 금자씨, 고양이를 부탁해, 엽기적인 그녀, 그리고 이보다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가면 한여까지 여성 서사를 통해 변해가는 현대 여성상을 보여주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영화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여성 서사 영화가 부각되는 데에는 2015년 이후 불거진 페미니스트 운동과 시기도 겹쳐지는 만큼 연관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근래 말하는 여성 서사가 없다는 말은 꼴페미를 위한 페미 서사가 없다고 보면 이 빌어먹을 주장과 전개되는 양상이 딱 들어맞거든요. 이처럼 근래에 이르러서는 여성 서사가 담긴 영화라고 포장하면서 사실은 여성이 아닌 페미 서사로 꼴페미들의 욕망이 영화 내에 실현되는 그런 영화가 박스오피스를 장악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관객들에게 자기네들 사상을 주입시키고 싶어 안달난 움직임으로 보여요. 이런 페미 서사 영화의 특징은 여성 주인공 활약을 부각하고자 남자는 병신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데, 대표적으로 걸캅스는 남성들을 잠재적 몰카범과 방조범, 사리사욕의 눈먼 쓰레기들로 묘사하는 반면 여성들은 이들을 혼내주고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건 남녀를 떠나서 특정 인종이나 종교, 단체 등을 함부로 폄훼하는 행위는 응당 비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걸캅스는 페미니스트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극장에 가지 않고 표만 사는 영혼 보내기까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겨우 손익분기점이 150만 명을 넘겼죠. 페미니스트의 영향력 과시가 정상적인 영화 소비 방식이 맞는 건지요? 누군가는 1000만 영화 중 여성 서사 영화는 없다는데 그럼 같은 논리로 남성 서사 영화만 가득한가요? 애초에 이들 영화
영화 중에 무슨 야동마냥 여성의 신체만을 노골적으로 상품화해서 성공한 작품이나 남성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 여성을 병신같이 묘사한 작품이 있나요? 극한직업, 신과 함께, 국제시장, 베테랑, 괴물, 도둑들, 암살, 해운대 등등 할 거 없이 소재나 시대적 배경이 현대인 작품 대부분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여성이 등장해 문제를 해결해냈으면 해냈지, 남성을 우월하게 묘사하고자 여성을 병신으로 만들진 않았거든요. 앞서 말한 영화 중에서도 얄팍하게 여성의 신체를 상품화하면 대중의 몰매를 맞기도 했고요. 오히려 그딴 식으로 영화를 만들면 천만은커녕 감독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병신 취급을 받는 거고요. 천만 영화가 된 데는 간단해요. 그것을 소비하는 주 향유층에게도 재밌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60% 이상은 여자입니다. 걸캅스 같은 영화는 대다수 일반 여성에게도 어필하지 못한 페미니스트의 영혼만을 끌어모은 그딴 영화라는 겁니다. 남성 감독이 만든 남성 중심 사상이 진하게 깔린 영화로 한국 영화 다양성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주장은 한국 영화 시장을 심각하게 폄훼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한국 영화는 죄다 조폭 영화밖에 없다는 지적처럼 대중에게 먹히는 하나의 흥행 코드가 자리 잡히면 그걸로 1절, 2절, 3절, 4절, 뇌절까지 가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흐름에 여성 서사가 늘어나면 영화 다양성이 늘어난다는 주장인 건데, 앞서 살펴보았듯 여성 서사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체의 성별을 나타낼 뿐입니다. 아저씨에서 주인공 고추만 똑 떼서 언니라는 영화가 나온다 한들 우와, 한국 영화가 정말 다양해졌네 라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화는 당대에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전함으로써 우리가 놓치고 살아갔던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나 인식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기생충이나 도가니 같은 영화들 뿐만 아니라 베테랑 같은 오락 영화라 할지라도 재벌 3세의 갑질을 하는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등 시대적 문제를 소재로 삼아 그것에 이야기를 입힌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성 감독의 여성 서사를 늘리기 위해 가산점 따위를 주고 있으면 한국 영화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여성 주인공만 늘어나는 거요. 누군가가 황정민을 주연으로 한 베테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다가 배우를 이성경으로 바꾸는 거, 그게 다인 겁니다. 이게 한국 영화 다양성을 위해 무엇을 이바지하는 겁니까? 아니 뭐 다양성은 그냥 빈말이고 여성 배우 한 명 더 취직시켰으니까 인권 향상에라도 도움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꼴패미들이나 할 법한 주장을 다양성이라는 가불기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그 본질에는 영화 산업 발전에 있어 손톱의 때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대안인 겁니다. 신인 영화 감독들은 누구보다 영화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이건 남녀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 비율 숫자 노름에서 성과 한번 내보겠다고 던진 그 가산점에 오히려 그들의 능력을 부정당하는 여성 감독 내지는 작가분들의 심정은 이해나 한 것인지요. 가산점 5점을 극복하고 뽑힌 남성 감독들의 작품이 더욱 부각되거나 역차별에 반감을 느낀 남성과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꼴패미들 사이에서 벌어질 젠더 갈등에 대해선 깊게 생각해 보신 건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갈라놓은 두 양극단 사이에 한국 영화계 발전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남자와 여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만큼 여성의 시각이 녹아든 영화가 많이 제작된다면 새로운 한국 영화의 가능성을 연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 본질적인 원인은 그대로 방치한 채 가산점으로 남성의 기회를 박탈하고 마치 영화계 발전에 이바지한 양 생색내는 모습이 역겨운 겁니다. 영진이가 지지고 볶지 않아도 이미 여성 이야기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의 이 흐름은 헐리우드에서 시작되어 한국에서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윤가은 감독의 우리집, 김보라 감독의 벌새, 한가람 감독의 아워바디 등이 이미 개봉했던 것처럼 가산점 따위 챙겨주지 않아도 인정받는 여성 감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성 감독이라 할지라도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화도 늘어나고 있지요. 비록 이렇게 등장한 영화가 대중의 선택을 받지 못해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 원인은 남성 카르텔 때문만은 아닐 테지요. 천만 영화에 여성 영화가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글을 보면 현 국내 영화 산업의 폐해를 보는 듯합니다. 여성 영화가 없어서가 아니라 천만 영화에 집착하는 모습이 말이죠. 사실 한국 영화의 다양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데에는 멀티플렉스 극장의 도래와 영화 배급사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극장에서만 영화를 소비하도록 강요하고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비디오나 DVD, 블루레이는 국내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긴 상당히 힘들죠. 그로 인해 감독들에게 극장에서 팔리는 영화만을 만들게끔 환경을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화에서 여성이 점차 사라진 건 남성 때문이 아니라 흥행 코드 때문이겠죠. 그게 팔리니까, 60%가 넘는 여성이 재밌게 봐주니까.
반면 천만 영화라는 수식어를 받지 못한 영화는 실패한 영화라는 인식이 언론을 통해 주입되다 보니 저예산으로 제작되는 독립영화의 현실은 점차 그 설곳이 사라져가고 있고요. 영진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천만 관객 하며 관객수 운운하는 게 한국 영화 다양성의 발목을 잡는다는 걸 모르는 건지 뭔지 천만 영화 중 여성 서사가 없다라는 개소리를 짓거리고 자빠져 있고, 근래에는 넷플릭스를 위시한 OTT 서비스를 통한 영화 배급과 같이 다양한 영화를 다양한 시청자에게 선보일 수 있는 대안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극장 관객수 고작 5,762명으로 독립영화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던 박화영이 개봉한 지 1년이 지나서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되고 유튜브 리뷰로만 120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낸 사례도 존재하니까요. 박화영은 남성 감독이 연출했음에도 가출 청소년을 보살피는 한 여학생이 느끼는 유사 모성애가 엄마의 일방적인 사랑과 겹치도록 연출함으로써 여성의 시각이 충분히 드러나는 영화였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영화 다양성에 이바지하는 작품이지요. 이처럼 한국 여성 감독은 가산점을 받을 정도로 남성에 비해 창의력이 딸리지도 않고, 남성 감독은 한국 영화계를 좀먹고 있지도 않습니다. 한국 영화계를 좀먹고 있는 건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꼴페미년들의 힘자랑과 권력자랑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페미한테 까인다? 존나 잘하고 있는 거다. 존나 잘 살고 있는 거다.